답은 AI 반도체. 또체대 2차 전지 비교 분석. 2차 전지와 조선 수익의 길. 점상과 함께하는 특별 강연회. QR코드를 인식해 확인해보세요. 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모닝쇼 이건입니다. 자, 이제 뉴욕 증시, 국내 증시에서 봐야 될 것들 이제는 하나의 모습으로 다 볼 수 있게끔 개편을 했습니다. 자, 개편한 김에 좀 약간의 설명성을 드리자면은 왼쪽에서는 미국 증시의 3대 지수와 봐야 될 3가지 헤드라인. 그리고 오른쪽에는 국내에서 봐야 될 주요 이슈들, 개장 전에 꼭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요일 우리 장 마치고 난 다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증권사 리포트들이 어떤 것들이 나오고 있는지 주요 종목들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미국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3대 지수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것, 아무래도 다우존스 지수가 되겠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4만 포인트를 넘기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이 약간의 밀리면서 거래를 마치는 흐름이었었는데요. 이날 지수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장 초반에 상승 출발했지만 장 마칠 때까지 특별한 방향성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지수 자체가 높다라는 부분에서 부담 요인들도 있었었고요. 이날 다우지수의 상승 요인에서는 월마트가 있었습니다. 호실적이 나왔고 전망도 잘 나왔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다우지수와 S&P 500을 끌고 올라갔던 그런 재료가 됐었고요. 그리고 또 나스닥이 하락을 했었던 용도는 아무래도 보우먼 이사의 이런 매파적인 발언들이 나왔다라는 것이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을 다시 한번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들은 기술주한테는 악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우존스와 S&P와는 다르게 나스닥은 이날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의 이 3대 지수 내부적으로 어떠한 이유들이 있는지 좀 체크를 해보겠는데요. 자, 헤드라인 바로 밑으로 내려와. 금뿐만이 아니라 백금, 이 이른바 주얼리들 전체적으로 좀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 앞으로에 대한 멘트도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게 되면서 이렇게 금값이 사상 최고치, 숫자로 따지면 $2,400입니다. 더 갈 수도 있다는 그런 관점이 되겠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랠리에 대해서 이제 시작이다, 더 갈 수 있다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금 가격을 상승하는 것은 4월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연준이 기존의 스탠스보다 좀 더 빠르게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덴마크 삭소뱅크 측에서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금 가격이 조만간 $2,400 그리고 그 이상의 수준도 넘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울러 은 가격은 온스당 $30, 백금 가격은 온스당 $1,130까지 각각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삭소뱅크 측에서는 올해를 귀금속의 해로 불러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최근 몇 주 동안 이러한 주제가 계속해서 시장에서 추진력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편 이 금 가격과 관련해서는 좋은 얘기들이 많지만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네덜란드 ING 은행 쪽에서는 이날 초 보고서를 통해서 연준이 신중한 접근을 계속하고 있는 부분을 좀 염려하고 있고요. 또 지정학적인 상황들이 이미 시장에 좀 많이 반영이 됐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금 가격이 이제 고점을 찍고 약세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에서는 오른다에 한 표를 뒀습니다. 자, 두 번째 헤드라인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가 되겠습니다. 이분은 매파 쪽에 속해 있고 투표권이 있습니다. 이런 분이신데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매파 위원이다 보니까 매파스럽게 얘기를 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현지 시간으로 17일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연설을 하셨습니다. 그 연설 내용 중에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진전이 좀 정체되고 있고 역전되는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 금리 인상과 관련된 이런 것도 카드로 쓰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지난 15일 노동부가 발표했던 4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우먼 이사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해 인플레이션 둔화가 상당히 진전을 이뤘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올해 들어서는 이런 인플레이션이 나오고는 있지만 조금은 작년만 못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당분간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용 지표와 관련해서도 둔화되고 있는 것을 인정은 했지만 진전이 더디다라는 내용을 하면서 앞서 인플레이션 지표와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미셸 보우먼 이사의 발언은 최근 파월 의장의 발언과 맥락이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3개월 연속으로 인플레이션이 하락해야 된다는 부분을 염두해야 된다고 시장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한편 블룸버그 데이터에 따르면 이 투자자들이 9월부터 0.25%포인트씩 금리 인하를 단행해서 연내 2회까지, 예전에는 2회였죠? 2회까지 늘어있는 상태라는 점 추가적으로 덧붙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게임스탑 보겠습니다. 국내에서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밈 주식이 되겠는데요. 미국 증시가 3대 지수가 모두 다 약간은 상승 탄력이 적었을 때 이때 밈 주식이 2거래일 연속으로 급등세를 보였었고 또 지난주 금요일에는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날 게임스탑에는 실적과 관련해서 좀 더 포인트가 맞춰졌었는데요. 20% 넘게 이제 급락을 하다가 그나마 조금 줄였습니다. 19% 하락으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 시간 외에서도 더 밀리는 게임스탑이 되겠는데요. 이날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공시에서 보통주, 이제 미국에선 A주라고 하는데요. 최대 4,500만 주를 애터마켓 오퍼링 방식, 즉 ATM 방식으로 매각할 계획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ATM 방식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유상증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상장 기업이 신주를 발행해서 금융회사에다가 넘기게 되면 금융사는 주식을 시장 가격에 판매하는 그런 방식을 말하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게임스탑의 움직임에 대해서 상당히 날을 세웠는데요. 단기적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틈을 이용해서 게임스탑이 유상증자에 나선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시장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날 게임스탑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도 또 악재가 나와줬었는데요. 바로 앞으로에 대한 그런 매출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1분기 매출이 8억 7,200만 달러에서 8억 9,200만 달러 정도로 예상을 했었었는데 이 전망치 자체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억 4천만 달러에서 무려 4억 달러나 깎였기 때문에 이러한 두 가지 악재로 인해서 게임스탑의 실적이 급락해버리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간략하게 다음은 미국 주식 특징주들 이렇게 파란색으로 줄을 좀 그어놨는데요.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만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자, AMD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날 AMD,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세 가지 종목들이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줬었는데요. AMD한테는 호재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서비스에 이 자체적인 칩이죠. MI300X를 제공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게 되면서 AMD 같은 경우는 장중에는 1.14%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에도 상승폭을 좀 가파르게 키우고 있고 주당 164.47달러를 기록했고요. 시간 외에서는 상승세가 좀 있었던 만큼 약간은 줄어듭니다. 0.05% 약보합으로 164.39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바로 마이크로소프트가 되겠습니다. 이날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갑질을 했다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MS가 AMD의 칩을 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엔비디아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거절이 됐었기 때문에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AMD만큼 큰 변동폭이 나왔던 건 아니고 약보합선에서 움직였었고 시간 외에서도 보합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자체로도 소식은 있었습니다. 자체 개발한 AI 칩, 이른바 코발트 100을 이제 이번 주 내에 한번 공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시장에서는 같은 AI 칩이어도 MS의 움직임보다는 AMD 쪽으로 좀 더 포인트가 맞춰지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의 대표적인 SNS 쪽이죠. 레딧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밈 주식을 흔드는 또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요. 오픈 AI와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뭔가 이 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해서 좀 더 AI 기술을 적용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이러한 부분들이 레딧 입장에서는 좋게 나왔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10% 급등하면서 주당 62달러 거래를 마쳤고요. 시간 외에서도 추가적으로 0.3%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게임스탑도 체크를 해보겠는데요. 1분기 매출 잠정치가 예상치를 하회했고 앞서서 그 유상증자에 대한 내용들까지 겹치게 되면서 종가 기준으로는 19%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주당 22.21달러 그리고 시간 외에서는 4% 더 추가적으로 더 하락했습니다. 주당 21.30달러에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미국에서 있었던 주요한 내용들을 좀 뽑아본 상황이 되겠는데요. 현지 좀 연결해서요. 어떠한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있는지 메꿔보도록 하겠습니다.